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현안들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국민들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사람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피해자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아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준용 씨 정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아들이 네네. 코로나 피해 지원금까지 받아서 개인전을 지금 이 와중에 열어야 되느냐, 네. 그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논란이 두 가지로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 지원금을 받는 심사가 적법했느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뭐 단체에서 했다. 그럼 그나마 그 단체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텐데,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서울문화재단,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이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럼 세금이잖아요. 네. 그 우리 세금으로 1,400만 원 줬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이거 적법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돈 냈으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사람들, 그러니까 281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시각 디자인 분야만, 시각 예술 분야만. 근데 241명 중에 46명만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그 중에서 36명에게 1,400만 원이 지급되고 10명한테 6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문준용 씨는 1,4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블라인드로 지금 심사를 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엔 블라인드인 것처럼 보도가 되더니 아니다, 사람 이름 다 됐다. 사람 네. 이름 다 공개가 됐다. 라고 지금 뭐 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딴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피해가 적냐? 왜냐하면 이게 누가 더 잘하냐를 지금 묻고 있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가가 더 지금 피해를 받았느냐, 더 절박하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걸 묻는 거죠. 예. 아니, 이 지금 서울문화재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량적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고 정성적 피해 정도를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누가 더 절박하고 누가 더 피해를 받았느냐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최종표 공개해라. 누가 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84%가 지원자 중에 84%가 지금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종표 공개 못해. 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은 더 커져가고 있고, 이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의 논란은 뭐냐면 문준용 씨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럼요. 문준용 씨의 첫 번째 항의에,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어. 그거 다 지금 제작하는 데 들어간 거지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거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피해를 봤다는 게 자기 재산이 들어갔지 않으면 왜 이게 피해를 안 받은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작품 다 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거잖아요. 그 돈이 아닙니까? 내가 내 돈 갖고 하고 나중에 이 지원을 받아서 그걸 내 주머니 안에 놓다면? 근데 이게 내 수익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그거 갖고 또다시 공박을 벌였더니, 그 다음에 공박을 어떻게 벌였냐면, 야, 더 절박한 사람 있지 않냐 하면서, 최고은 씨 얘기가 나왔어요. 왜 네. 입에 떠올리기도 정말 민망한 그 작가인데, 너무나 생계가 곤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인데, 아니, 최고은 씨 같은 분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문준용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라. 내가 경고한다.
거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니, 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대통령의 아들이 예술가예요. 다 좋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나 언론에게 경고하는 자격이 됩니까?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경고를 합니까? 아니, 대통령의 아들이고 지금 나이가 철이 들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아들의 지위라는 게 물론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부를 갖고 있거나 아버지가 권력자일지라도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느끼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려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초점은 이겁니다. 이 공모전이 만약 공모전이라서 어떤 능력을 판단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로 능력을 판단하게 하는데 문준용 씨가 뛰어나서 당선이 됐다 한다면 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뭐냐면 누가 더 절박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양보를 했어야죠. 대통령 아들이니까 사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더 공헌해야 하는 자세를 보여야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 그때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나부터 그거 기부하겠다. 70만 원 기부한 게 전부 아닙니까? 아니, 기부하라. 있는 사람들은 다 기부하라. 다 사회에 환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들은 절박하니까 나는 1,400만 원 받겠다. 라고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나머지 84%는 그렇다면 이 사람보다 덜 절박한 거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술가로서 존중을 받고 예술가로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84% 못 받은 사람들은 예술가로서 그러면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있는 작가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작가인데 그거 받은 게 무슨 문제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정치권에서 시비를 거는데 경고로 지금 한 건데 같은 39세인 3호 어묵이라는 주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이거 시리즈를 쭉 내가지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뼈 때리는 그 얘기들을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 아들이면은 내가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제가 불찰이했다든가 이런 얘기로 해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자기 시골에 있는 어머니는 지난번 코로나 그때 긴급 지원금 받을 때 뭐 100만 원인가 얼마를 받으면서 나는 그래도 밥 먹고 살만한데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한테 문의가 왔더라. 물어보더라. 아니 일반 서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런 얘기도 안 들었냐. 아주 그냥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정말 옳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문준영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가 정치가도 아닌 주제에 지난번에 곽상도 의원하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문준영 씨가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한테 사과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제 페어플레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야당 정치인하고 플레이를 하는 지금 관계인가요? 자기가 지금 야당 정치인한테 페어플레이 하자 그러고 경고도 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런 어떤 그런 그 공박을 벌이는 게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겠다라고 선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문준영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제기됐는데 그 내용을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해갖고 비난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민주당 의원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하자고 그런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온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아들뿐만 아니라 딸 다혜 씨도 뭐 그동안 말썽이 많고 지금 태국인가 어디가 있다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경호원들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왜 외국 가 있냐 이거야. 그렇죠. 거기다가 뭐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유에서부터 무슨 동서는 또 어디 대학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산인가 그 땅 구입한 게 뭐 농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전 이 모든 게 어디에 원인이냐?
특별감찰관 법이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했어야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특별감찰관이 이런 거 하는 자리잖아요. 친인척 관리하고 뭔가 비위가 있느냐, 무엇인가 절차가 적법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자리가 특별감찰관인데 안 세우잖아요. 안 세우고 온갖 친인척의 어떤 그런 이 구설에 대해서 나몰라라. 또 자기가 사실 구설에 오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현정 씨는 1,400만 원 서울시 문화재단,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 지원금만 받은 게 아니고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고, 예, 예. 거기서도 또 3천만 원을 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거기도 또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이사라든가 누구 이런 사람들이 다 또 이쪽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더구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따져보니까 또 승여상 씨라고 사실 유명한 우리나라 건축가죠. 이 사람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고교 때 절친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또 문재인 후보 멘토단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이번 뭐 이사로 재직돼 있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독립돼서 지난 서울문화재단이나 상관없이 했다면 크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아니니까 알아서 뭐 문화재단이니까 한데 저는 이 문준용이라는 사람의 뇌구조가 네.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언론에서는 유사 제품이 아니라 유사 그 예술품으로 했다. 같은 작품으로 한 거 아니냐. 비슷하더구만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이 문준용 씨의 뇌구조가 이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281명 중에 41명에 포함돼서 6월 달에 1,400만 원을 받았다면 이것도 양보할 수 없었을 정도로 절박했다면 그 다음에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줬어야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파라다이스는 그 다음 10월 달이거든요. 6월 달에 1,4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그 지원의 이 경쟁률이 20대 1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아, 그래요? 95%가 못 받은 거예요. 20대 1의 경쟁률이라면 95%는 지원했다가 못 받았는데 자기는 1,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또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95%를 제치고 자기가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떳떳하다? 그러면서 내가 예술인이야. 뭐라 그러지 마. 내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인으로 이렇게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도 뭐요? 시선 너머 어딘가 사이? 예, 이게 지금 17일부터 23일까지인가요? 언론 보도에 보니까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뭐 손꼽을 정도라고 그래요. 물론 뭐 그런 특수한 전시회니까 사람이 적을 수도 있지만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다들 뭐 좋은 데서 이렇게 전시회 하도록 또 이렇게 주선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저는 이렇게 오만한 예술인을 자처하는 이런 오만한 예술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실은 겸손하고 사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사실 무엇보다 절박해서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사실 혜택이 돌아가게 제가 나섰어야 됐는데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이게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아까 그 사모님의 어머니만 하더라도 나는 살고 있는데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 나는 떳떳해.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 하다못해 아니 죽은 이번 그 예술가 이름도 하지 마. 라고 경고를 하고 명령을 한다면 자기가 곧 예술인이고 자기가 예술가 집단을 다 대변하는 사람이고 야당 정치인들은 내가 상대를 하는 플레이를 하는 상대니까 경고도 날릴 수 있고 이런 오만한 그 태도를 보이는 사실 대통령의 아들과 이런 오만한 예술가인 양 하는 사람을 지켜봐야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너무나 사실 마음이 정말 이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화가 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가 아시다피입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죠. 추미애,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행태. 이게 이 문재인 정권 뼛속 깊이 뿌리 박힌 DNA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증거가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정말 하늘 높을 줄 모르는 방자한 행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